아무리 내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미비할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비키니 프로 명민정입니다. 내가 다이어트, 체지방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목표로 유산소 운동을 하실 거라면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한다는 느낌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서 점진적으로 체지방을 제거를 해 나가는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도 운동이기 때문에 웨이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운동의 방식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치를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유산소 머신 위에 올라서는 순간부터는 체지방을 계속 대사하는 목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박수랑 좀 연관을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 워치를 차고 워치에 보여지는 심박수가 계속 동일한 심박수로 유지되게끔 하는 용도로 좀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220 빼기 자기 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체력 수준이나 운동에 대한 능력치, 그날의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운동에 대한 효율성, 강도가 항상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나에 대해 맞추기 위해서는 유산소를 많이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속도와 템포, 심박수를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체지방이 가장 잘 연소되는 구간이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사이 구간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구간이 여성분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심박수 한 110에서 140 구간. 타입 구간에서 왔다 갔다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머신 위에서 큰 불편함이나 컨디션의 저주 없이 오랫동안 지방 연소를 할 수 있는 심박수를 찾아보는 거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적절한 식사량, 적절한 식습관의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현명하게 해주셔야 훨씬 더 지방 제거하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좀 미비할 수밖에 없다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다 그래서 무조건 막 체지방이 잘 탄다 이런 건 아니고 유산소 운동 안에서도 속도와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머신이든 간에 내가 이 머신을 수행하는 동안 몸에 큰 불편함이 없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머신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섞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유산소 운동을 너무 고강도로 하게 되시면 오히려 지방 연소보다는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훨씬 더 끄집어다 쓰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머신이잖아요. 머신이기 때문에 그 머신을 내가 이용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른 자세라는 게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고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 자세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유산소 운동 머신 위에 올라가기 전에 알아두셨으면 좋은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쓰고 써진 에너지원이 찌꺼기가 남거든요. 그 찌꺼기를 우리는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 유산소 운동 머신이 해줘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방이 분해돼서 배출된 찌꺼기가 몸 안에서 빠져나갈 때 크게 두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산화탄소라 그래서 호흡으로 배출되는 찌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수분, 우리가 흔히 아는 땀을 통해서 배출되는 찌꺼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려야 지방이 많이 빠졌다라고 사실은 느껴지는데 좀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지방 1kg를 몸에서 연소를 하고 그 찌꺼기가 몸에서 배출이 될 때 80%가 이산화탄소로 나가요. 그리고 20%만 수분으로 배출이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 유산소 머신 위에서 땀을 많이 흘리려고 하는 것보다 호흡을 많이 배출하려고 해주셨을 때가 오히려 더 지방을 몸 안에서 태워주는 효과가 좋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알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를 일정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위에서는 심장박동수가 빠르게 뛴 상태에서 헐떡거리는 느낌이 나게끔 운동을 해주셔야 내가 태운 지방대사를 호흡으로 계속 뱉어낸다. 몸 안에서 그 찌꺼기를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올라가 주시면 되고, 천국의 계단을 보시면 일단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를 그냥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힘든 유산소 운동 머신이다 보니까 기대고 매달리고 내 체중을 앞쪽으로 쏟아서 중력 저항을 허리 쪽으로 많이 받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핸드폰도 놓고 시선은 계속 핸드폰에 뺏기신 상태에서 몸의 척추 정렬이 앞쪽으로 무너지신 상태에서 타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잡이를 잡으시고 서 주신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시더라도 시선을 살짝 아래로만 내리 깔아놓고 머리를 직접적으로 숙이지는 마시고 시선만 살짝 내리 깔아서 몸의 세움에 힘을 주시면서 발바닥 전체로 이 계단을 지그시 딛고 올라가는 느낌을 계속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심박수를 한번 켜보면 심박수가 100 정도가 지금 나와요. 이 속도에서는. 개인마다 좀 다른 게 뭐냐면 속도를 좀 올려봐서 내 심박수가 110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간, 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강도가 나와야지만 지방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강박은 좀 버리시고 처음에는 조금 낮은 강도로 시간을 조금 더 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산소 운동도 훈련을 통해서 역치를 깨 나가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유산소 운동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좋아지셔야 되거든요.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천국의 계단 같은 경우는 하지 힘을 많이 쓰면서 해야 되는 유산소 운동 머신이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 하는 날 같이 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시즌에는 유산소 양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에 런닝머신으로 좀 가볍게 한 타임 정도 채우는 편이에요. 저는 지금 이거를 한 번에 길게 타지는 못해요. 관절에 부담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타고 있고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이 위에서 하다 보니까 타는 자세 자체가 저한테는 익숙해졌고 크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좀 무릎에 대한 부담감도 느껴지긴 했는데 바른 자세로 내가 이 위에서 불편하지 않은 나만의 자세를 찾다 보니까 1시간을 타도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다고 느껴져요. 저는 운동이 직업인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웨이트랑 유산소의 비중을 좀 적절하게 잘 나누셔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런닝머신을 하실 때 빠르게 걸으실 수도 있고 경사를 주고 언덕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뛰실 수도 있잖아요. 이 런닝머신도 머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처음에는 내가 가장 불편하지 않은 거 최소 30분 이상을 유지를 했을 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그 운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루틴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뛸 때 관절에 부담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경사를 올려서 언덕을 오르는 느낌으로 런닝머신 이용을 해보셔도 좋고 혹은 설정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인터벌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빠르게 걷는 경보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 너무나도 다양해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가장 쉽게 다룰 수가 있잖아요. 천국의 계단을 타야 무조건 살 빠진대. 막 힘든데도 저 위에서 30분, 40분을 막 억지로 버티세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뺐대라고 해서 나도 무조건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의 계단을 지금 상태에서 10분을 탈 수 있는 체력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60분을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치면 천국의 계단을 10분을 하고 내려와서 런닝머신을 30분 하고 마무리로 자전거를 뭐 20분을 더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60분을 다양하게 채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내가 강도 있는 유산소를 더 할 수 있게끔 자주 반복을 해서 체력 수준을 좀 길러가시는 거. 지금 제가 일부러 신고 오기는 했어요. 트레킹화거든요. 요즘은 꼭 러닝화가 아니더라도 발에 편한 신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편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에 안 맞으면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일단 많은 신발들을 신어보시고 이 신발을 신고 1시간 정도를 수행을 해봤을 때 편한 신발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이용해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내가 이 유산소 운동을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체지방 연소가 여성분들은 크잖아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잘 뱉어주셔야 내가 이 위에서 태운 찌꺼기를 몸 바깥으로 빼는 그 작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러닝머신을 타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에 대한 의식적인 훈련 꼭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러닝머신 할 때 우리 자꾸 핸드폰 보고 다른 데로 주의 집중이 뺏겨서 자세도 흐트러지고 호흡에 대한 인지도 자꾸 떨어져서 저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일부러 호흡을 계속 의식적으로 박자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걷는 속도에 맞춰서 2박자를 끊어서 한다고 하면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이런 식으로 내 발의 속도와 호흡의 속도를 계속 맞추는 훈련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깊은 숨을 잘 마시고 깊은 숨을 내뱉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호흡도 사람마다 조금 다 다르잖아요. 2박자로 마시고 2박자로 내뱉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1박자로 크게 마시고 1박자로 내뱉는 게 편하신 분이 있고 자꾸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박자와 호흡법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굴리는 페달의 무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강도는 충분히 끌어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페달을 굴리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움직이는 하지관절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하거든요. 항상 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페달을 굴릴 때 무릎 관절이 불편함이 없는 의자의 각도 설정이 첫 번째예요.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관절에 굽히는 각도가 커져서 약간 늘어나는 느낌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적당한 각도를 찾아주시고 굴려보고 무게도 올려보고 빠르게도 해보고 천천히도 해보고 하시면서 이 정도 간격이면 내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위치를 찾아주시면 좋고 중요한 거는 사이클 타시면서 이렇게 상체를 말아서 매달리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받이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냥 등을 기대고 이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 굴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계속 의식적으로 써주시면 좋거든요. 굴릴 때마다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실 때는 들숨은 코로 크게 들이마셔주시고 날숨을 하실 때 입으로 뱉어주셔야 훨씬 더 입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호흡 양이 많기 때문에 뱉으실 때는 입으로 하 하고 뱉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 접근하기 쉽고 잘 하시면 다이어트 효과를 확실히 보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단기간의 효과를 보시려고 하면 안 돼요. 최소 2주, 한 달 정도는 내가 규칙적인 식습관이 전제 조건인 상태에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체지방을 제거해 나가는 현명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